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태길의 상황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주미 한국 대사 발언에 한국의 선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국제 질서 향배에 있어 미중 간 경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자명하다며 우리 스스로 양국 태길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가둘 필요는 없다면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동맹국의 정책이나 개별 지침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던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당국자의 발언을 특정해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중국 중 한쪽을 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국무부의 지난주 입장에서 더 나아가 한국의 선택을 자명한 것으로 규정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국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 대사의 미래지향적 발언에 대해 국무부가 수십 년 전이라는 과거형을 쓰며 한국의 선택은 이미 이뤄졌다고 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은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편에 서기로 오래전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면서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한국과 좋은 파트너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최근의 우리의 협력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방어훈련과 관련해 미국은 리앙쿠르 암초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섬들의 영유권은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의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해경 공군과 함께 지난 2일 민간 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독도 문제에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 뒤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하자 한국과 일본 간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초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해당 문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긴급 구호 기금 5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하고 북한 주민 400만 명에 대한 식량과 보건, 의료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의 보건과 영양,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 5일 공개한 국가별 지원금 할당 현황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긴급 구호기금 500만 달러가 승인된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 주민 약 400만 명에 대한 식량과 영양, 보건 의료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5개 기구에 배정됐습니다. 배정 내역을 보면 세계식량계획 WFP에 북한 내 산모와 수유모, 재난피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과 영양 지원 사업에 19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산모와 신생아, 5세 미만 어린이의 보건과 생명유지 분야에 70만 달러, 신생아 아동질병통제관리센터를 위한 의약품 제공에 역시 70만 달러, 보건의료시설의 식수와 위생, 청결 등에 5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채소와 콩 생산 지원 사업을 펼치는 식량농업기구 FAO에 70만 달러, 취약계층의 장애 예방 활동을 벌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50만 달러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이번에 승인한 지원금은 자금 부족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엔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억 4,700만 달러의 긴급 구호기금을 북한에 지원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유니세프의 미화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일자 승인 서한에서 보건과 영양, 식수 공급과 위생 분야 등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 금지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기존 6개월이었던 면제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예외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의 결과로 물자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유니세프가 유효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세프는 특히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과 또 대북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상황 감시와 통계 모니터링 등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 대북 인도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도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막아줄 것을 유엔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8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이 남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인권 서울사무소로 긴급 청원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 전단을 보내는 활동은 안보 저해 행위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김여정의 명령조 막말과 내정 간섭에 한국 정부가 엄중히 항의하지 못할 망정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948년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문을 통해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통일전선부가 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접경지역 군사도발 가능성 등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담화의 첫 조치로 남북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오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을 기념해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북한이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지난해 말 선언한 정면 돌파전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라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접경지역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이 국내 문제로 북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이 북한의 조선의 오늘 계정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로 지목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 매체 계정의 페이지 투명성 부분에 국가의 통제 여부를 게재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해당 계정에서 접하는 정보나 소식이 특정 국가의 영향권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오늘 계정도 지난 4일부터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매체라는 설명이 달렸으며 이는 해당 계정의 편집권을 북한 정권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전 세계 65명의 언론, 통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는 매체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 등과 같이 독립 편집권을 갖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통제하는 매체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